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성적표는 다음 달 2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국립보건의대 설립 법률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 속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쌀이 풍년인 가운데 쌀값 하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도 전남의 근간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31일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가 춘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항만도시가 아닌 연안 생태도시로는 전국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별다른 사고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하령! 하령! 이른 새벽부터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후배들. 곧 시험이 시작되고 이제 3년을 평가할 352분의 기다림은 오롯이 부모의 몫입니다. 교문을 나서며 이제야 웃음 짓는 수험생들.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는 안도감이 앞섭니다. 잘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잘 봤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여수지구의 한 학생이 영어 듣기를 앞두고 기침이 계속돼 혼자 시험을 보기도 했지만 전남 지역에서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수능의 난이도는 평이하면서도 지난해보다 변별력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하지만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럭저럭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23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 뒤 다음 달 2일 수능 성적을 통보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국립보건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병원 설치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지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립보건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 여야 간사들이 법안 소위의 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상간오지나 섬은 물론이고 메르스와 같이 전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립보건대학과 부속병원에서 별도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해서는 안 될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며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법안이 상정 심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대 등 전남권 의대 유치에 발판이 되는 법안 상정이 유보되면서 지역민들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입지 선정과는 관계없는 국립보건의대 신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 상정돼 본심사는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립보건의대 관련법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기상이변과 극한 홍수에 대비해 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암댐 보조 여수로와 수문이 대폭 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직경 12.8m와 길이 542m에 이르는 주암댐 보조 여수로 터널 2개와 높이 13.5m의 수문 2개를 설치했고 오늘 주암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1,212억 원을 들여 5년 만에 끝난 이번 치수 능력 증대 사업으로 350만 광주 전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주암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화양지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국 텐진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와 크루즈 여행사 등 3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 설명회를 갖고 화양지구 개발을 위해 텐진 따안 투자그룹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청은 또 국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텐진 국제 크루즈 모항 유한공사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양국 크루즈 여행사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쌀 풍작과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저가의 수입쌀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농도 전남의 쌀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데요. 위기의 쌀 산업, 돌파구는 무엇인지 우리 농업 전반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쌀 재고량은 13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정 재고량 80만 톤을 크게 웃도는 양입니다. 이처럼 국내 쌀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동 직불제 등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선제적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수저작 농가들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는데 좀 주안점을 둬서 정책이 실시됐으면 이런 것을 좀 반복되지 않고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의 재고쌀 시장 격리 등 방안도 사실상 빗나간 예측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을쌀 실제 수확량도 늘어나고 또 쌀 가격의 어떤 안정도 예상보다는 훨씬 더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추가적인 어떤 시장 격리 또 추가적인 어떤 대책을 통해서 이 쌀값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농민단체는 현재 국내 재고쌀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저가 수입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공용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해외 원조도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지원 40만 톤 할 때 10만 톤을 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쌀 80kg 한 가마당 7, 8천 원의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고미를 처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농민들은 쌀값이 안정돼서 좋은 것이고, 지역 농협들의 광역 단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농협이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진다고 하면 그 서로 상생하는 그 쌀 소비 어떤 그 문화랄까 이런 게 더 증진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태풍을 이루고도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는 농민들.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농산일은 날씨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흔히 하늘과 장사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작물 대부분이 풍년입니다. 농민들의 표정은 어떨지 섬마을의 농민잔치 현장을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해 농산일을 마친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르기까지 내내 흙을 만져왔던 거친 손은 흥겹게 박수를 치고 농가 밭을 누볐던 다리도 저절로 들썩입니다. 그동안 웃음의 꽃이 말랐고 또 가슴에는 응어리져 있고 그러한 농민들의 한을 오늘 다 홀로 털어버리고,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없어 작황이 좋다는데 모두 풍년이 든 건 아닙니다. 주로 우리는 고추, 콩 그런 거 깨 같은 것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거기는. 17만 원대였던 80kg 산지 쌀값은 21만 원까지 올리겠다던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 이제 13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벼농사는 그런데 수확이 잘 났는데요. 이 가격 때문에 아주 농민들이 일을 먹고 있어요. 아직 농사를 지어가지고 팔지를 못했어요. 양파와 마늘, 대파 가격은 생산량이 줄면서 작년보다 최대 3배가량 올랐지만 수급 조절을 위한 수입 물량이 언제 쏟아질지 몰라 벌써부터 내년 걱정이 앞섭니다. 폼짝이 많이 나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부에서 좀 잘해주면 쓰겠어요. 오르는 소비자 가격만 누르는 정부 정책에 농작물 가격 결정권 없는 농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급 조절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우리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인지 결실의 계절을 자축하자고 모인 농민들의 표정은 구성진 노래가 들려도 흥겨운 춤사위가 이어져도 쉽게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현지 싼지 쌀값은 2010년 쌀값 대란 당시에 13만 원 수준으로 폭락했다며 정부는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을 30만 톤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년 이상 양곡 창고에 장기 보관 중인 저품질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명분도 없고 야권 분열로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서구을 출마설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동기와 상관없이 야권 분열을 초래해 내년 총선 실패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한광옥 씨가 만든 정통민주당 때문에 수도권의 민주당 의석이 적어도 6석이 날아갔다며 명분도 리더십도 없는 천정배 신당은 수도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분과 동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동기와 상관없이 저는 야권 분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천정배 의원은 신당을 창당할 만한 자금력이나 조직력이 없다며 평가절하하면서 신당 창당은 지난 4.29 보궐선거에서 천 의원을 당선시켜준 광주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서구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당이 2017년 정권 교체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송 전 시장은 내년 총선과 상관없이 내년 5월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도전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여수 캠퍼스에 유엔사나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들어간 가운데 여수시가 예산 부담으로 설립에 어려움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는 다음 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정책과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세계수산대학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인데 국내 유치가 확정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내년 2월 대상지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는 국동 캠퍼스 활용 차원에서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나섰지만 국동 캠퍼스 리모델링비 119억 원과 연간 75억 원의 운영비 중 50%를 지원하는데 여수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 5월 열릴 예정인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순천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연안 생태도시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내년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의 날은 국민들에게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5월 31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해마다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고무 분진이 누출돼 피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여수 산단 내 한 공장에서 의료용 장갑의 원료를 생산하는 라텍스 공정에 이상이 생겨 분진이 누출돼 공장 반경 2km 지역 내 밭작물과 차량 100여 대에 분진이 쌓이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